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난리 났다. 한국은행 뱅크런 긴급 발표. 신한은행이 미상환 회사채 잔액이 무려 70조에 이르고 부실채권과 건설업 연체율이 1위로 올라섰으며 대손충당금과 고정이하 여신이 꼴찌를 차지하면서 부실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과 신협 등 2금융권이 위험하지만 1금융권도 항목별로 심각한 부실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긴급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면서 예적금을 모두 찾아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신한은행 난리 났다. 한국은행 뱅크런 긴급 발표. 얼마 전에도 제가 신한은행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난리 났다. 뱅크런 긴급 발표 한다고 해서 얘가 지금 부도나가지고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붕괴되게요. 하지만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거니까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완전 은행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먼저 신한은행, 신한금융 고금리 채무부담 증가 70조. 이게 지금 1위예요, 1위. 보시면 신한은행 난리 났다. 부실채권 부담, 그리고 건전성 리스크, 미상환 회사채 잔액. 여러분들이 뉴스 한번 두들겨 보면 다 떠요, 이거. 자, 보시면 먼저 부실채권 부담, 미상환 회사채 잔액이 무려 70조예요. 다른 은행, 국민이라든가 기타 1금융권들 있죠. 걔들은 한 20조부터 50조 사이입니다. 근데 위별락이 많아요, 지금. 1금융권 1위입니다. 3분기 부동산업 부실채권이라고 있죠. 부실채권이 428억이었는데 890억으로 1위. 에이게 이거 가지고 뭐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은행이 이렇게 부실채권이 많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건설업 연체율 0.33이었던 게 0.83%로 급증하면서 다시 또 1위로 올랐었어요. 지금 몇 가지만 봐도 좋지 않은 지표들이 1위죠. 건전성 리스크. 자, 대손충당금 1조 1천억. 대손충당금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해놔야 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14.1%밖에 안 돼요. 증감 꼴찌. 그래서 이거 막 채우려고 정부에서도 막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충당금 적립률 196%. 타 은행은 보통 220부터 260 사이인데 그거보다 낮아요. 100%대예요. 고정이하 여신 잔액 9,061억 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신 잔액 역시 196% 꼴찌죠. 자, 미상환 회사채 잔액. 자, 이제 신한금융 여기에 10.2조가 있고, 신한은행 여기에 27.7조, 신한카드에 21.6조, 신한캐피탈 7.3, 신한증권 2.3. 자, 이번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6.1%에서 15.6%로 낮아져 가지고 다른 1금융권보다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한은행이 1금융권 5대 은행에서 결코 튼튼한 은행이 아니죠. 자, 이번에는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신한은행 대손충당금 꼴찌, 부실채권 증가. 자, 먼저 은행, 농협, 하나, 국민, 우리 쪽인데 신한은행 보자고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손충당금 적립액 제일 돈이 지금 적은 편에 속하죠. 그리고 증감률 따지면 14.1%밖에 늘어나질 않았어요. 다른 데는 많이 충당을 해놨죠. 은행권 부동산업 부실채권 증가. 지금 여기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애초부터 높았죠, 우리은행. 그런데 여기 파란 진한 색깔.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두 번째로 치고 가고 있는 게 신한이에요. 그만큼 부실 채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먼저 이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그러면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냐, 빨리 빼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예적금 대체 방안.
이게 1금융권만이 아니라 2금융권 여러분들이 어디다 다 지금 예적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새마을금고도 하고 농협도 하고 뭐 신한은행도 하고 우리은행도 하고. 저도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당장만 놓고 보면 여기 보세요. 예적금 만기에 찾으세요. 제가 아무리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부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실하고 지금 부도나가지고 돈 찾는 건 별개 문제인 거예요. 예적금 만기에 찾으세요. 괜찮으니까. 당장 부도나는 것은 아니에요. 괜히 손실 보지 마시고. 다만 부실 위험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만기가 되면 아, 이 은행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 곳하고 이게 분산해서 예치를 해야겠다. 꼭 기억하세요. 미리 찾아갖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금융 5대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신한은행이 좀 부실하다라고 일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부도난 것은 아니고 얘들을 2금융권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2금융권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2금융권 지금 돈 찾으라고 안 하잖아요. 언제 뭐 뱅크런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금융위기 때나 부도가 날 가능성이 커요. 1금융권은. 그래서 그냥 끌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리 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막 몰빵해가지고 한 은행에 넣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넣는 게 더 안전하겠죠. 2금융권 만기, 2금융권도 끌고 가세요. 뭐 미리 찾아갖고 손해보지 마시고 어차피 부도나는 것은 복불복이고요. 확률은 낮으니까. 자, 원리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 이내는 안전해요. 다 보장돼요. 뭐 5천만 원 미만인데 왜 찾아요? 5천만 원이 넘어갔을 경우는 이제 만기 때 분산하시라고. 그 다음에 우체국은 전액 보장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자가 좀 짜서 그렇지 예금만 하면 우체국이 안전. 그 다음에 새마을, 단위농협 여기는요 분산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 나는 이자를 좀 많이 받고 싶다 노후 대비 때문에. 그러면 법인이 다르면 새마을금고나 뭐 농협 있잖아요. 그냥 농협중앙이 말고 농협은행 말고 그냥 농협, 얘들은 법인이 다르면 5천만 원씩 지점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법인이 같아버리면 안 돼요. 5천만 원밖에 나중에 보장 못 받아요. 법인이 달라야 다 보장받아요. 거기에 또 들 때 말씀하시면 다 말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 또 내용을 또 진행을 할게요. 한국은행, 한국경제위험 3가지. 이걸 갖다가 또 대문짝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PF 부실 은행, 건설사 정말로 뱅크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긴급 발표. 뭐 기자회견만 안 했을 뿐이지 상당히 위험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은행에서. 이번에는 대중교역,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3가지를 이창용 총재가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먼저 중국과의 교역 경쟁. 이제는 중국과는 교역이 보완이 아니에요.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과정에서 위험하고,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화약고예요. 북한이란 나라가 있고 중국, 러시아, 가뜩이나 대만 문제까지 시끄럽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급증한 부채.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부채의 증가율 심각하죠. 자, 먼저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경쟁 관계로 변해버렸어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의존도 탈피하는 방식으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은 믿을 나라가 못 돼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중국 자체가 싫다기보다 못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사드 때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세뇌시키니까. 세뇌해가지고 국민들도 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달라요. 중국 의존도 탈피하는 방식으로 다변화하고 높은 제조업, 이게 제조업끼리 너무 경쟁하면 안 되고 빠질 건 빠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키워야겠죠. 중국 비상식적 경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상식적으로 마찰을 자꾸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높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줄여야 한다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다행히 지금 점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늦게 너무 서둘렀어요. 지금도 의존도가 높아요.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금리 인하에 신중을 해야 한다. 먼저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요인도 이제 국제적인 요인이 불안한데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러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게 그쪽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같이 영향을 준다고요. 북한 때문에. DSR 확대, 스트레스 DSR 적용. 자,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트레스 DSR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지정학적 그런 부분들. 물가, 금리, 이게 확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급증하는 부채. 자, 가계부채 위험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지금 정부가 작년에 특례보금자리 이런 부양책을 쓰는 바람에 부채가 더 늘어났어요. 자, 기업 부채, 부실. 기업 부실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PF 대출만 해도 막 해줬는데 뭐 안 되겠어요. 당장 지금 좀비 기업이라고 한 개 기업 있죠. 그거랑 PF 대출 건설사들 지금 부도나도 할 말이 없는데, 특히 국책, 은행이라든가 공영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정부 부채, 연금 실패, 이거 지금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이걸 끄집어냈어요. 연금은 대실패했어, 대실패. 지금 현재는 국가부채가 50%밖에 안 되지만 70년 후, 70년 먼 훗날 같죠? 그렇지 않아요. 250%로 무조건 늘어납니다. 이거 개혁을 다시 한번 어떻게 못하면. 지금 돈만 잔뜩 냈지 빚이 산더미 같아요. 250%면 이거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빨리빨리. 자, 1금융권은 은행별 취약한 곳, 연체율 4년 만에 최고치. 은행 부실채권 1조 원이나 지금 팔아지키고 있죠. 은행이 너무나 빚을 지면서 부실채권으로 자꾸 남발한 거죠. 이제. 그걸 누가 사겠어요? 자, 먼저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얘들이 다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아까 신한은행 지적했듯이 하나씩 아킬레스건을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우리은행은 태형건설 단기 차입금이 720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단기 차입금이 많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문제가 되고, 자, 해외 부실 대출 1184억 원, 1금융권 1위입니다. 해외에 부실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NPL, 즉 3개월 이상 부실 채권은 무려 6,770억, 27%로 1위입니다. 역시 우리은행도 이렇게 아킬레스건들이 보이죠. 하나은행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 BIS 15.27%로 5대 은행에서 꼴찌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적으면 아주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부실채권 매각 무려 7,843억, 225.3%나 증가해서 이 증가율이 1위입니다. 카드 연체율 2.20%로 1위고 중기대출 159조로 2위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저것 자료를 다 뽑은 거예요. 단순하게 뭐 1위다 2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부실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만약에 정상적 범위에서 5위 하면 좀 어떻습니까? 뭐 5대 은행에서 5개밖에 없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자, 농협은행, 건설업, 대출 잔액 4.7조, 5조 377억 원 2위. 여러분들 농협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위조합, 조만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 농협은행이 바로 이제 큰 은행이에요. 진짜 농협중앙회처럼.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874억, 1438억으로 2위예요. 건설업 대출 잔액 2위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위. 고정이야 여신 1조 3,920억 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건전성 위기. 지금 하나씩 다 아킬레스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전한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건설업 대출 잔액 여기 실제로 근거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 건설업 대출 잔액 비교해봤더니 지금 다른데 KB, 신한, 우리 NH에 비해서 압도적이지 않나요? 증가율이 또 29.6%로 자, 6조 1,418억.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 다음에 5대 시중은행 연체율 추이. 연체율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H, 농협이 지금 제일 세요. 자, 금융권 PF 연체율 아주 취약합니다. 이금융권이 특히 그렇죠. 금감원, 오죽하면 금감원에서 PF 연체율 급증의 이금융권을 소집하고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돈 찾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누가 저기 하겠어요. 다만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나물러라 하고 방치하기보다. 적어도 1년이나 2년 만기가 되면 몰빵하지 마세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당장 찾으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먼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연체율 신협 4%, 산림조합 3.7%, 수협 3.5, 농협 2.3. 여러분들 은행은 1%만 돼도 이거 어마어마한 연체율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1금융권은 0.3 이거 정도밖에 안 돼요. 얘들은 그냥 4, 3 상당히 높죠. 위험하다는 거죠. 고정이하 여신 떼인 돈도 신협이 4%, 산림조합 3.5, 수협 3, 농협 2.5. 뱅크럼 위험도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도 심각하죠. 연체율 6월 기준 5.10. PF 연체율이 이렇다는 거죠. 1.5조 원이나 됩니다. 등치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저축은행은 좀 부실합니다. 특히 지방 작은 저축은행들이 더 위험해요. 고정이하 여신 6.1조. 1년 만에 무려 2배나 증가.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죠. PF 연체율 4.61%, 은행권 최대. 이번에는 새마을금고 보실래요? 연체율이 6.18%. 압도적입니다. 이 다 합쳐가지고 제일 지금 새마을금고가 연체가 많아요. 은행 최대 규모.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떼일 수 있는 돈들이 15%나 되고 1년 전에 비해서 2배나. 고금리로 예금을 해서 그 예금 이자를 주려다 보니까 다른 데서 돈을 벌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밖에 없어요. 막 위험한데. 뭐 PF 대출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권이 계속 태생적으로 좀 위험한 거죠.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4등급 이하가 76곳이나 돼요. 4등급은 아주 안 좋은 곳인데 부동산 PF 연체율 새마을금고까지 한번 본다면 여기 지금 저축은행 노란 거 이렇게 늘어난 거 보세요. 그리고 상호금융 아까 농협, 신협 특히 신협이 문제인데 4.18 급증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은행은 그냥 0에서 놀고 있어요. 1금융권. 자,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 여신 연체율이 12%야. 전체적으로는 6%인데 부동산 관련된 여신 연체율이 12%. 심각하죠. 이번에는 국가 관련 부실 위험. 제가 이것도 한번 꺼냈죠. 내막을 들여다보면 굳은 일을 하는 것은 자, 국가 관련된 공기업들입니다. 보세요. 전세 사기에 태형까지. 허그 재정 부실화, 허그의 문제겠어요? 여기 보세요. 국책은행, 허그, LH. 이거 말고도 그냥 공사들 한전, 도시가스.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렇죠? 좋은 일 하는 건 좋지만 부도나게 생겼어. 물론 국책은행이니까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뭐 정부가 부도나는 일은 막판에 부도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부실이 생긴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짐을 주는 거예요. 국가 관련 위험. 자, 국책은행, 기업은행은 부실채권이 이자 5조, 고정이하 여신 1%로 1금융권에 따블입니다. 두 번째, 수수립은행. 위험 가중자산 규모가 139조. 위험 가중자산 1조, 20조도 아니고 139조. 수수립은행 자체가 얼마나 막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는지 알겠죠. 산업은행. 자, 태형 PF 1위입니다. 세상에. 태형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 큽니까? 여러분들 국민은행이 큽니까? 비교도 안 되죠.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대우조선, 한전 리스크까지 겹쳤어요. 허그 볼까요? 전세 보증사고가 보증금 반환 이게 4.3조 2만 명을 반환했어요. 돈이 지금 거덜날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태형건설까지 보증 서가지고 14개 사업장 분양보증 2조 원이 또 털릴 판이에요. 자본금은 급감하고 있고 본인이 위험한데 또 누구를 도와주라고 해요.
본인도 위험한데 지금 건설사 현장 있죠. 자, 그거를 LH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아무튼 여기 보시면 자본금 급감 19년에 5.7조였는데 자본금이 1조로 80%나 줄어들어 버렸어요. 허그가. 그러니 앞으로 허그, 그래서 1금융권도 허그를 멀리해요. 잘 대출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보장이나 다 해줄지 모르겠어요. 전세 이런 거. LH가 공급 토지 대체 연체금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태형건설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운 사업장을 매입.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사업장을 매입하는데 태형건설만이 아니라 여러 곳들 그걸 매입하는 거죠. 그럼 LH 뭐 직원들은 바보 천치입니까? 가뜩이나 부실이 생겨가지고 부도가 나네 마네 하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이런 건설사까지 뒷작거리 해야 하니까 23년 상반기 부채 비율 219.8% 이미 나와 있잖아요. 숫자가. 이 자체가 재무위험 기관이에요. LH는 자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미 재무위험 기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누구를 빌려주고 할 때가 아니야. 종합경제 부실, 금융권 기업 건설사.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동산 PF 대출 경제위기 대간, 금융권 부실, 기업 부실, 건설사 부실.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금융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고, 기업은행, 고정이하여 이렇게 문제가 있고, 증권사 여러분들 17%나 돼요. 보험사도 문제 있죠. 기업, 좀비기업, 한계기업들이 42.3%나 돼요. 사상 최고치. 빨리 정리시킬 건 시켜야죠. 적자 유형, IT 에너지 산업재 소재. 100대 기업은 뭐 튼튼합니까? 매출 마이너스 21%, 영업이익 마이너스 113%. 2023년 기준. 자, 그 다음에 건설사 부실, 태형건설, 롯데, 그 다음에 기타, GS, 신세계, 금호, 현대, 동부, 코오롱. 자, 은행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전에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든 건설사든 부실이 심각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면 결국 터지는 곳이 나오겠죠. 감사합니다.